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2018년 제20회 경비지도사 경화학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화학 기출문제는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예년에 비해서 조금 쉽게, 우리가 이제 평상적으로 표현하면 평이하다 혹은 중급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떨어진 편인데요. 문장을 본다 하더라도 설명형으로 길게 문장이 출제가 예전에는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경비지도사 경화학은 단답형 문제에 가까운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문제 자체가 이렇게 고난이도의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되는 그 비중을 5부분으로 구분을 했을 때 총론이 약 10문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론 분야가 약 5문제, 그리고 작용론 분야가 약 19문제, 거의 반 가까이가 작용론에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장비론에서 2문제, 그리고 애절 및 처치 부분에서 4문제 이렇게 해서 작용론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총론하고 작용론 두 군데만 합쳐도 약 30문제 가까운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난이도 조절형 문제는 약 한 2~3문제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아무리 쉬워도요,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문제는 꼭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이도 조절형 문제도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문제 스타일상으로는 뭐 기본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또 기존에 출제가 됐던 기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공부를 하셨다면 실제로는 아주 고득점을 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점자도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기출 문제는 거의 기본이다 이렇게 봐야 맞겠죠. 그리고 기출 문제가 출제된 주변에 이제 포인트들을 그대로 또 이제 조문이나 아니면 이론 부분에서도 출제를 또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기존의 기출 문제를 보셨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설문들도 꼼꼼하게 준비를 좀 하셨다면 상당히 좋은 점수를 얻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경화학 이론에서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경화학 관련 교재들이 요즘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마다 실제로 현상은 같은데 그것을 그 명명하는 그 정의 부분을, 즉 개념을 좀 약간 다르게 쓰시는 분들이 좀씩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약간씩은 들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제로는 41번이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1번, 2번 뭐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경호기관의 변천 과정의 순서로 옳은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여기서 이제 크게 쟁점이 됐던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 경무대 경찰서라고 하는 것이 1949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1949년 2월 23일이죠. 그리고 경무대 경찰서가 폐지가 되고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라고 하는 것이 1960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1960년 8월 13일이죠.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한 뒤에 중앙정부부 경호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991년, 1961년이죠. 그리고 대통령 경호실 관련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된 뒤에 만들어졌던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1963년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 흐름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죠. 정답이 일단 2번이 됩니다. 이제 가장 쟁점이 됐던 분야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경무대 경찰서가 언제 들어왔는지, 그리고 언제 이 청와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는지, 윤보선 대통령 관련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경찰관 파견대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중앙정보부 부서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연결이 되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됐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보죠. 1번의 정답은 2번이었고요. 2번 경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곳을 모두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일단 4번입니다. 다 맞는 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억번을 보시면 유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에서 경호 대상자를 격리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심적인 표현은 경호 대상자를 격리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표현할 때 이 경호 대상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목표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목표물 보존의 원칙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고 경호 대상자 보존의 원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설문입니다. 그다음 니은번 경호는 고도의 순간적인 판단력과 사전 치밀한 계획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제 계산하에 일반적으로 경호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두뇌 경호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번도 맞는 설문이고요. 디귿번 경호는 유해 기도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유해 요소로부터 경호 대상자를 방어하는 데 있다. 핵심적인 표현은 경호 대상자를 방어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방어라는 글자를 따서 방어 경호의 원칙이다. 이렇게 방어 및 대피 우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디귿번 맞습니다. 리을번 행사장을 안전구역, 경비구역, 경계구역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가지로 구분이 된 거죠? 세 가지로 구분이 됐죠. 그래서 이거는 삼중 경호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맞는 표현으로 2번의 정답은 4번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보죠. 경호 조직의 특성과 원칙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걸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3번의 정답은 일단 3번입니다. 3번이 일단 틀려서 정답이 되고요. 자, 3번은 경호 조직은 기구 단위, 권한과 책임 등이 경호 업무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합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일단 핵심적인 표현 하나가 지금 틀려 있는 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 경호 조직은 기구 단위입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기구 단위로 되어 있고 권한과 책임의 분산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뭘 위해서 하느냐? 경호 업무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여할 수 있도록 통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틀립니다. 이게 이제 분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분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전문성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하고 그런데 비슷한 표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통합성에 대한 표현들은 요 다음에 여러분들 이론서를 보면 어느 이론서나 요 다음 문장이 또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조직 안에 있는 세력 중추는 관한의 계층을 통하여 분화된 노력을 조정과 통합함으로써 경호의 만전을 기하도록 통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 자체를 기구 단위로 하고 각각의 기구마다 권한과 책임을 분산시키되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전문성을 강조해서 분화시키게 되면 오히려 이게 하나의 목표 설정을 달성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층을 구분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기구 단위로 분화된 이런 행위들을 조정과 통합의 원리 같은 이런 원리를 통해서 이 경호 조직 자체의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서로 통합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분화도 시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뒤에 추가적인 문장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통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 자체는 사실은 앞쪽 문장입니다. 그래서 기구 단위와 그리고 권한과 책임 등이 업무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일단 분리시켜야 된다. 분화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분화된 것을 결과적으로 자지 이 계층의 원리로 일단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분화되는 이런 부분들을 조정과 통합의 원리에 따라서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나와야 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3번 설문에는 통합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틀려 있는 단어입니다. 1번 설문 보죠. 경호 조직은 경호 기법, 비노출 등 폐쇄성을 갖는다. 그렇죠. 개방성을 갖지는 않습니다. 폐쇄성을 기본 단위로 하고요. 그 다음 경호 업무의 성격상 기관 단위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기관 단위라는 데 있습니다. 기관 단위라는 데 있다.
이때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휘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즉 지휘관을 일단 기준으로 꼭대기에 놓고 상명하복에 따라서 이렇게 명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휘자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 다음 4번 경호 조직은 과거와 비교하여 그 기구와 인원 면에서 대규모화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대규모화라고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일단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4번 문제로 보죠. 4번 문제는 경호경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 순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강의 중에도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법을 만든 시기들이 조금씩 순서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이거는 6.25 동란이 끝나고 이제 정전협정, 뭐 휴전이네 정전이네 말이 많은데요. 일단 전쟁이 멈춰진 정전협정이 이루어지고 1953년에 만들어졌어요. 12월 달에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게 청원경찰법이에요. 경비법보다는 청원경찰법이 사실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1962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비법보다는 한 10여 년 이상 좀 빠르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대통령 경호실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1963년에 나온 그런 형태의 법률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대통령 경호실법입니다. 실제로는 이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국민 보호 및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 우리가 이제 약칭해서 테러 방지법이라고 우리가 표현들을 하고 계시죠. 자, 이 부분은 2016년에 나왔습니다. 2016년이다. 이렇게 돼서 이걸 이제 대통령 경호실법이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정답이 일단 3번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제일 먼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 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정답이 일단 3번인데 물론 이제 모른다 하더라도 니은 번이 맨 뒤에 만들어진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답을 고르는 데는 그다지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다음 5번 문제 보죠. 이 경호체계 통일성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통일성입니다. 경호체계가 통일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옳은 걸 고르는 문제고 정답은 일단 2번입니다. 상하 계급 간의 일정한 관계가 이루어져 책임과 임무가 분담이 이루어지고 명령과 복종의 지위와 역할이 체계가 통일된다. 그래서 맨 끝에 핵심적인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호체계 통일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 다음 1번 설문을 보죠. 테러의 수법이 지능화, 고도화 되어감에 따라 경호 조직에 있어서도 기능의 전문화 내지는 분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는 경호 조직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 중에 전문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전문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경호 조직의 특성 중에 전문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설문입니다. 3번 완벽한 경호를 위해서는 국민의 절대적인 협력을 통하여 총력 경호를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핵심적인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국민들까지도 모두 다 절대적으로 협력을 해야 경호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즉 경호 협력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그 원칙입니다. 그 다음 4번 경호 임무 수행 중 긴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휘자의 신속한 판단력과 지휘 명령이 요구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표현은 지휘자의 신속한 판단력과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경호 지휘 단일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휘자를 중심으로 해서 신속한 판단력과 그리고 지휘 명령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일단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입니다. 신변보호 예방작용 단계별 순서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수석 교수님이나 이런 이제 교수님들이 쓰시는 용어를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정답은 일단 4번인데요.
일단 예견 단계가 제일 먼저입니다. 예견 단계가 제일 먼저. 근데 예견 단계를 예측 단계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 교수님들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단계가 인지 단계죠. 예측을 하고 위험이 있으면 그것을 인지하시고 인지 단계. 뭐 인지 단계는 특별하게 이제 다른 표현들이 있다면 인식 단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든지 인지 단계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조사 단계라고 하는 거죠. 조사 단계. 이 조사 단계는 이제 분석 단계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표현하는 내용들마다 용어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난 뒤에 네 번째 무력화 단계라고 하는 단계로 진행을 하죠. 무력화 단계는 우리가 이제 억제 단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단어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어쨌든 간에 뭐 이석 교수님이나 몇 분 교수님들이 이제 사용하는 용어들이 약간씩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포인트가 같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일단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7번 볼까요? 경호의 분류인데 옳지 않은 것, 즉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냐 이렇게 물었어요. 박스형 개수 문제인데요. 예전부터 이제 경찰분들이 출제위원으로 일부 들어가시다 보니까 경찰 시험 중에 순경 시험이나 경간부 시험 같은 경우는 박스형 개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호학 즉 경비지도사 쪽에서도 간혹 박스형 개수 문제가 이렇게 같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직접 경호는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치안 및 대공 활동 그리고 국제 정세를 포함한 안전 대책 작용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평상시의 이야기죠. 즉 경호를 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직접 경호가 아니라 간접 경호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첫 번째 문장이 하나 틀렸네요. 사실은 이 다음 문장들은 다들 맞습니다. 이 직접 경호와 간접 경호는 경호의 직간접성 여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경호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치안 활동이나 아니면 국제 정세 같은 것들은 분석을 하고 계셔야 된다. 그것에 맞춰서 안전 대책을 수립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틀려 있고요. 두 번째, 행사장 경우는 경호 대상자가 참석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서의 경우이다. 말 그대로입니다. 장소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인데 행사장 경우 이렇게 일단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숙소인 경우에는 숙소 경우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길에서 한다. 그럼 연도 경우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분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문장입니다. 국왕 및 대통령 등 국가 원수급 경우는 1급, 즉 A급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거는 이제 경호 수준에 따라서 구분을 한 것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국왕 그리고 대통령 국가 원수급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1급 혹은 A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건 말고 이제 수상급이다라고 하면 2급 혹은 B급이라고 구분이 되고 장관급이 되면 3급 혹은 C급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경호 수준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다. 즉 경호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가 경호 수준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였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입니다. 숙소 경호입니다. 이 행사장 경우는 말 그대로 행사장이고요. 숙소는 말 그대로 이제 머무는 거죠. 평소 거처하는 관저나 임시로 외지에서 머무는 장소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말 그대로 주무시는 곳, 즉 머무는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숙소 경우 이렇게 되죠. 그다음 다섯 번째 약식 경우입니다. 일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고 출퇴근과 같이 일상적인 경호를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약식 경호, 즉 3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건 이제 경호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을 해봤던 그 내용이죠. 그래서 공식 경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 공식 일정에 따라서 일단 행사가 진행이 되고 관계자 등이 행사 일정에 사전에 통보를 받아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는 것을 공식 경호 이렇게 표현하고 일반적으로 비공식 경호라고 하는 것은 이런 행사 일정이 충분히 예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통보 없이 일단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행사를 경호할 때 비공식 경호